저는 이제 뭐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수업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사실은 계속 입시를 가르쳤기 때문에 학교에 있을 때도 정말 6개월 딱 짧은 기간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입시를 제가 했었으니까 제가 경험했던 가장 이게 학원과 학교의 차이인가라는 생각을 들었던 에피소드 중 하나가 제가 세학원에서 가르쳤던 학생은 그 다음에 재수학원에서 나왔어요. 네. 근데 학교에 있을 때 그 아이의 수업 태도는 되게 좋지 못했거든요. 근데 학원에서 딱 수업을 했는데 너무 열심히 듣는. 그래서 제가 수업 끝나고 나서 물어봤지. 야, 너 동현아 왜 이렇게 수업 열심히 듣냐? 그랬더니 선생님 학원이잖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수업적인 부분이 크게 많이 달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거기도 입시를 가르쳤으니까. 근데 공간이 그 학생의 태도를 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람하고 이게 나중에 비슷해져요. 성향이 다른 아이들은 이 수업은 안 돼요. 과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종합반은 뭐냐면 내 아이들이 아니에요. 내 성향에 맞는 아이들이 모이는 게 아니지만 단과는 내 성향에 맞는 아이들이 모여요. 그러네. 자기 반의 성향을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거죠. 딱 정말 나하고 좀 약간 스타일이 맞는 내 수업 스타일을 좋아해주고 왜냐면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수업 와서 선생님 좀 너무 어려워요. 뭐 그런 애들도 있고 수업이 너무 정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뭐냐면 저렇게 그냥 조곤조곤하게 정말 입시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정말 정확하게 하나하나 찍어주네? 그거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모여있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 이상적인 수업을 나름대로 또 구축해 나가는 방식이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고3 입시에 맞는 또 그 안에서의 어떤 이상적인 어떤 부분이죠. 그러면 최성원 선생님은 성공하신 것 같은데? 정말. 자기의 구성도 하고 거기에서 지식으로 아이들하고 그 소통이 돼버리고 그런 식의 자기의 그런 어떤 구조를 만들어 오셨으니까 그 가장 아무래도 제가 단과를 좀 오래 했으니까 저는 하면서 저도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많은 이제 시행착오들을 거쳤죠.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이런 단과 수업을 했나? 뭐 이런 이제 창피한 경험도 있고 예를 들면 지금은 결혼한 첫 단과 가르쳤던 학생이 어느 날 한번 물어봤거든요. 최근 결혼하기 전까지 걔 연락이 왔더니 가르쳤던 제가 선생님 수업 어땠냐 그랬더니 걔가 그러더라고요. 개판이었죠. 개판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온전히 수업만 진행하지는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학생들의 학습 태도나 자세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줘야 되고 공부하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도 해줘야 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잔소리를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세게 얘기해요. 근데 그 잔소리를 되게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대전에서 처음 수업할 때 제 눈높이는 재수생한테 맞춰져 있는데 처음으로 맡게 된 학년이 1학년인 거예요. 근데 얼마나 공부하는 태도나 자세에서 비교가 되겠어요. 굉장히 세게 잔소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처음 온 애가 다음 주에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서운한 마음에 그 다음 주에 가서 왜 잔소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잔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또 한 명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는 기차에서 이제 잔소리 하면 안 되겠다. 잔소리 때문에 상처받는 애들도 있는데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올라오던 차에 처음부터 수업을 듣던 학생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잔소리가 너무 좋아서 계속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잔소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힘을 얻고 저는 지금까지 계속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주라는 그 표현이 왜 나온 거냐면요. 따라하게거든요. 따라하게. 그러니까 그 어디서도 애는 경험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따라해봐.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하도 대답을 안 해요. 질문해도 답을 모르고 그래서 얘네들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리고 대답을 그동안 안 해봤구나. 그것 때문에 제가 애들한테 따라해봐. 그렇게 해서 계속 따라하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문법 같은 경우에 실질 경태수에 뭐가 있는지 그걸 리듬을 넣어서 계속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집에 가서 잠들기 전에 내일 나를 봤을 때 다음 주에 나를 봤을 때 무조건 이렇게 인사해라 라고 하면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집에 가서 그걸 하고 있으니까 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애가 이제 학원 선생님 교수 같아. 애들이 다 따라해. 그러니까 애들은 그 선생님들마다 그런 특유의 제스처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애들도 따라 하더라고요. 또. 좀 내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단지 수업으로 이제 한정됐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긴 해요. 그렇게 했을 때는 조금 어쩔 때는 좀 더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하고 있지만은 좀 외롭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들에게 단지 국어적 지식 말고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들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이 좀 들기도 하죠. 근데 이제 또 근데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도 있냐면 그 대신 더 많은 아이들에게 그것이 다른 또 영향력을 미치고 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장단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는 많은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지식을 전하느냐, 아니면 소수에게 집중해서 뭔가 그들의 삶에 좀 더 많은 계획을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쉽게 좁혀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처음에 그 기동생한테 연락이 왔을 때 저도 상당히 좀 꺼렸었어요. 제가 알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 동영상을 찍는 건데 이게 어찌 보면은 좋은 사부를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하고 그 셀프 카메라를 보면서 좀 안심을 한 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보낼 건지도 차후에 결정했어요. 근데 이제 셀프 카메라 보면서 거기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자체가 이렇게 보따리 장수 같은 것들이 어떻게 좀 진심하게 유명하게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것도 좀 있습니다. 저희 이름도 감동부잖아요. 감동부죠. 그 감동이라는 것이 이제 학생들이 느끼는 감동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학생들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얻는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 학부모들이 느끼는 감동이 있을 것이고 감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따뜻하잖아요.